자, 3, 4, 0을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의 길이가 이 원 C가 XY 평면 위에 있다. 그리고 이 점에서 이 C 위에 있는 점 사이의 거리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평면 위에 XY 평면 위에 원이 하나 이렇게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B의 좌표가 한 요 정도에 있는 거죠. 위치가 이렇게. 이 원 위에 있는 점 C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B하고 이제 최단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야. 입체적인 이 상황을 항상 단면화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단면화 한다는 거는 뭐냐면 이 XY 평면에 있는 원을 단면화로 그리면 이렇게 선으로 보이겠죠. 이 원이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 중심의 좌표가 뭐가 돼? 3, 4,0이 되는 거고 B의 좌표가 이 정도 위치에 있는 거야. B가 이렇게 6, 8,4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가 여기서 길이를 최단거리를 구하라고 하면은 최단거리는 여기까지의 길이가 가장 짧겠죠. 가장 길 때는 여기가 가장 길겠지. 그래서 여기를 구해주면 돼요. 여기. 그지? 그러면 이제 B의 좌표를 이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육을 알아야 돼. B'은 6, 8,0이 되고 그럼 요 길이가 얼마야? 4가 될 테고 그죠? 요 길이를 알아야 되잖아. 요 길이 이 길이 근데 이 길이가 다시 요 부분을 관찰해보면 어떤 상황이냐 이렇게 원이 있죠? 그 여기에 지금 B'이라는 점이 찍힌 거야. 그럼 너는 지금 여기 길이를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면 요 B'에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에서부터 뭘 빼? 반지름을 뺀 길이가 여기 길이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요 길이 찾으면은 요즘을 P라고 해볼까? PB' 길이 구하고 그럼 BP 길이 구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요 작업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치시고 64번 두 개의 점하고 XY 평면, ZX 평면 이를 가까이 움직이는 두 점에 대하여 이것도 우리가 야채가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이런 느낌. 그러니까 여기 점 하나 있고 여기 점 하나 있고 여기에 이제 찍고 가는 요 길이에 대한 최소를 물어보는 좌표 평면 상에서의 최소값 문제. 이때 우리 여기다 대칭이동 찍고 대칭이동 찍어서 이제 일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길이가 최단 거리가 된다라고 문제를 풀죠.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직선이 아니라 하나의 이제 면으로 형성이 될 거고요. 그럼 평면의 대칭해서 직선으로 만들면 돼요. 고쳐. 이따가 질문 있나요 또? 중에? 그럼 틀린 거를 먼저 고치시고 자 개념서 그 프린트 있죠? 프린트 앞쪽에 우리 좌표 평면 남아있는 것 하고 오늘 벡터를 좀 나가야 됩니다. (70쪽에) 내분점 외분점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맞죠? 70페이지? 고1 과정에서 우리 외분은 안 배웠죠? 외분이 결국은 빠졌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분만 우리가 이제 취급을 할 거고, 좌표 평면 상에서의 내분점 공식을 이제 공간상으로 옮겨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공간에서는 Z 좌표가 하나 추가되잖아. 그러니까 내분점 공식 적용을 Z에다가 하나 더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내분 공식은 P의 좌표 M, 그러니까 M 대 N이죠. 그럼 M 플러스 N분의 MX2, NX1 이렇게 컴마 MY2, NY1, 컴마 Z까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점 공식은 이제 2분의 x1, x2, 2분의 y1, y2, 2분의 z1, z2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사실 그 원리 자체가 우리가 이제 평면에서도 닮은 비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내분을 증명했었고, 공간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간에 이렇게 A점하고 B점이 이렇게 공간상에 있는 거야. 근데 여기 P점의 좌표인 내분점 M 대 N으로 내분하는 요 P의 좌표가 궁금한 거지.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이렇게 XY 평면에다가 수선의 발을 찍었다라고 생각하면은 A', P', B'이 될 거고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M 대 N으로 갈 거 아니니? 닮은 비에 의해서 삼각형. 그럼 이제 평면상에서의 M 대 N으로 찍히는 P'의 좌표가 만들어지겠죠. 대신에 Z좌표는 0인 상태로. 근데 요거를 마찬가지로 이제 YZ 평면에다가 붙였을 때, 그러니까 얘는 XY 평면을 이렇게 정사형을 내려서 본 거잖아. 그지? 얘를 이제 YZ 평면으로 정사형을 내리게 되면 요 점이 또 이렇게 Z좌표도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 발상으로 이제 내분적 공식이 완성이 된다라는 점. 그럼 이제 닮은 비로 인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걸로 알고 계시면 돼요. 이 정도로. 원리는 다음과 같고. 무게중심. 자, 무게중심도 똑같아요. 3분의 x1, x2, x3, 3분의 y1, y2, y3, 3분의 z1, 2, 3 이렇게. 근데 이제 무게중심의 좌표가 만들어지는 원리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렇게 무게중심을 찍을 때 우리가 BC의 중점을 찾고 그 중점을 A에서 M까지 연결했을 때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한 점이 무게중심이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이제 식이 이렇게 이쁘게 3으로 나눈 형태로 만들어지죠. 자, 1번 볼게요. 자, 두 점을 이은 AB가 있습니다. AB의 중점 찾아보자. 중점 M 2분의 암산 갈까? 2분의 5, 2분의 4니까 2분의 3 이게 중점이고, 내분점 P 내분점은 이제 2대 1로 내분하는 겁니다. 그럼 3분의 4, 2, 8, 9 3분의 10, 9 3분의 0, 3 3, 3이네 3, 3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분까지만. 다음에 이거는 외분이 껴있어서 못 풀겠죠. 3번으로 갈게요. 평행사변형에 있는 두 개의 점이고 대각선 AC, BD의 교점의 좌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공간에서의 평행사변형인 거야. A랑 B의 좌표가 나와 있죠. AC 평행사변형의 성질이죠. BD 대각선의 교점은 두 점의 2등분선이다. 여기에 좌표가 나와 있는 거예요. M좌표. 그럼 이제 C의 좌표부터. 이제 C의 좌표는 요 A하고 만들어져서 중점으로 나온 거니까 2. 그 다음에 4가 돼야 돼. 7. 그 다음에 합이 마이너스 6이 돼야 돼. 마이너스 2 이렇게. 그 다음에 D의 좌표도 중점이죠. 1, 4가 돼야 돼. 6. 마이너스 6이 돼야 돼. 마이너스 11. 4번. 좌표 공간의 삼각형 ABC에 대해서 AB,
이거 무게중심 좌표가 이거다. C의 좌표가 이걸 때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 3분의 이렇게 들어가면 3분의 2 더하기 0 더하기 알파, 3분의 0 더하기 1 더하기 베타, 3분의 1 마이너스 2 더하기 감마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알파가 얼마야? 알파는 4. 베타는 6이니까 5. 감마는 마이너스 3. 4가 되겠죠. 3개 더 하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13. 이렇게. 쉽죠?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도형을 하나 우리가 만들 건데, 어떤 도형이냐면은 이제 9라는 도형이네요. 평면상에서 원의 도형의 이제 정의가 뭐였어요? 원의 정의는 한 정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 원이었다면, 이걸 이제 공간으로 이제 옮겨서 가져가면은 그 도형 자체가 뭐가 돼? 이렇게 이제 9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정점 C가 이 9의 중심이 될 거고, 일정한 거리라는 게 이제 반지름이 되는 겁니다. 정점 C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의 집합을 우리가 9라고 부르는 거고, 9를 이렇게 이렇게 9의 방정식도 이제 원의 방정식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거의 똑같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유도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9의 방정식입니다. 표준형. 원점이 중심이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죠. 구의 일반형이면은 이제 얘를 싹 다 전개해서 한쪽으로 모른 거잖아.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ax, by, cz가 0, d 상수까지 붙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이런 표준 형태로 이제 바꿔가면서 반지름의 길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심의 좌표 등등을 찾을 수 있겠죠. 반지름의 길이는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2분의 c가 되고요. 중심의 좌표는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의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4d. 이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바꿔가는 과정 안에서 그냥 찾으시면 되고, 그리고 문자로 나타냈을 때 이런 결론이 나온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항상 0보다 어때야 돼? 커야지만 9로 정의가 된다.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9는 사실 이제 1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제 Z좌표가 하나 추가된 것 뿐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9하고 평면이나 축에 대한 관계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XY 평면에 접한다, 9가. 그럼 이제 9가 XY 평면에 접해. 그럼 이제 그림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있는 상태잖아. X, Y, Z 잡고, XY 평면에 접하는 거야, 9가. 그럼 9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에서, 요 밑바닥이 XY 평면하고 이렇게 접하는 형태로 이제 그려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9의 반지름의 길이는 뭐랑 같을까? 그렇지. 9의 중심인 C의 좌표에다가 절대값 한 거랑 같은 거지. 이것도 우리가 많이 했었잖아. 원하고 축하고 접할 때 원방 작성할 때 그때 이제 여기 중심의 좌표가 X축하고 접하면 반지름의 길이는
y좌표의 절대값을 한다. 똑같은 구도인데 이것도 이제 단면화 시켰을 때 모양이 다음과 같고요. 이 밑에 그려지는 직선처럼 그려지는 이 모양이 xy 평면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걸 xy 평면으로 보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이제 a, b, c인데 여기 점의 좌표는 이제 a, b, 0이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여기 c의 절대값 이렇게 많이 돼. 그래서 xy 평면에 접하는 구의 방정식은 x-a제곱, y-b제곱, z-c제곱 하고 반지름이 뭐라고? c제곱으로 쓴다. 자, 요 구조에 의해 가지고 나머지 것들 이제 쫙 쓸 거예요. 이제 똑같죠? 여기는 반지름만 이제 표현을 봐야 돼. 반지름. 이때 자, 두 번째에서는 yz랑 평면에 접한다? 그럼 반지름 누구야? a가 되겠지. 그지? z x에 접하면 b제곱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축에 접하는 거 한번 볼까? 축에 접한다. 자, 이건 그림 그리기가 좀 빡센데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z축까지. 구가 이 x축에 접하게 그릴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가 그려진 거죠. 여기서 이렇게 접하게. 그러면 이걸 이제 봐봐. 이거를 단면화로 보면은 x축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리고 구가 이렇게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럼 여기에 구의 중심의 좌표는 a, b, c가 되고요. x축에 접하는 이 접점의 좌표가 뭐가 되겠어? x축에 접하니까. A, 그렇지. 0,0이 되는 거지. 그럼 반지름의 길이는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니까 이 반지름 길이가 어떻게 돼? 그렇지. 루트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된다. 그래서 이제 축에 접하게 되면 공간상에서 축에 접할 때 상황을 우리가 이제 이미지로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래 안 헷갈린다. x-a제곱 y-b제곱 z-c제곱의 반지름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y축에 접하면 a제곱 더하기 c제곱. z축에 접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죠. 직선이나 점에 대한 거에 비하면 조금 더 복잡하긴 하지만 단면화 작업을 통해서 보면 다 풀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 다섯 번째. 구하고 좌표 평면이 만나 생기는 원. 이거 재밌습니다, 이거. 자,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구가 있어요. 구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평면 하나가 이 구를 관통하는 거야. 이렇게. 제대로 그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딱 잘라. 구 딱 자르면은 그 단면의 모양이 뭐야? 원이 생기죠? 여기 구의 중심이 있고 여기 잘린 단면의 원 모양이 이렇게 형성이 되겠지. 근데 이 평면이 XY 평면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이런 상황이 있죠, 지금? 자, 이런 상황의 디테일함을 좀 짜줘야 되는데, 그럼 또 단면화 시켜서 봐. 이렇게 이제 원이 있는 상태에서 XY 평면으로 이렇게 자른 거잖아, 지금. 9에서 XY 평면으로. 그러면 여기 중심 좌표랑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요 길이, 요 점의 좌표가 이제 a, b, c면은 수선의 발 내린 좌표는 a, b, 0이 되어서 반지름이 아니라 요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절대값이가 될 거고요. 여기 만나는 여기 끝부분 요 길이가 뭐가 돼? 반지름이 되겠죠. 그게 반지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 길이, 요 길이 있죠, 요 길이. 주황색 부분의 길이를 피타고라스 정리로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주황색 부분의 길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바로 XY 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단면의 모양의 원의 반지름 길이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뭐 여기 넓이 구하시오 물어보겠지. 그러면 요 테크 타가지고 반지름 구하고 넓이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요 길이는 r제곱 마이너스 c제곱의 루트가 된다. 공식화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야. 자, 그래서 XY 평면하고 만나서 생기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면은 중심 좌표는 A, B죠. 평면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 R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됩니다. 대신에 R제곱은 C제곱보다 커야 되겠죠. YZ 평면하고 만난다. 그럼 Y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Z 마이너스 C제곱은 R제곱 마이너스 A제곱 ZX X 마이너스 A제곱 Z 마이너스 C제곱은 R제곱 마이너스 B제곱. 전부 다 반지름은 이제 각각의 제곱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야 9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중심이 여기 있고요. 원점을 지난대요. 그러면은 중심의 좌표는 세팅이 돼 있으니까 반지름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반지름의 길이는 얘랑 원점 사이의 거리로 찾으면 되겠죠? 반지름은 9 더하기 1 더하기 4의 루트 14네. 루트 14. 따라서 이제 9의 방정식 x-3제곱 y 플러스 1제곱 z-2제곱은 14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여기는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한대요. 이제 중심의 좌표는 두 점의 중점이 되겠죠. 0, 2, 그리고 이제 반지름의 길이. 반지름의 길이는 요 중심에서부터 요걸 하자. 요 두 개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4 더하기 1 루트 3이네 반지름이.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제곱 더하기 z 마이너스 2제곱은 9. 이렇게 이제 9의 방정식 작성이 완료됩니다. 2번. 자, 여기 9 만들으래. 일반형이니까 표준형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요거 두 개 해서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제곱 더하기 z-3제곱은 요 숫자 먼저 넘겨. 2 넘기고 완전 제곱이 되기 위한 필요한 상수들을 여기다가 다 똑같이 더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1 더하기 4 더하기 9 16이네. 16. 그럼 이제 중심의 좌표는 1, 마이너스 2,3이고 반지름은 4. 두 번째. 4개 점을 알려줬어. 구방정식 구하래. 그러면 일단 설정값, 세팅값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ax, by, cz, d는 0 해서 이 4점을 싹 다 대입하는 거야. 하나씩. 일단 0부터 딱 넣으면 d는 뭐 나와? 0, 0,0을 대입하면 d 값이 0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1, 0을 넣게 되면은 110 a 더하기 b
2 더하기 A 더하기 B는 0이다 하는 거 나오고 200 넣게 되면 200 넣으면은 4 더하기 2A가 0이다. 그리고 이제 2, 3, 1 2, 3 마이너스 1 넣는 거죠. 4, 9, 1 2A, 3B 마이너스 C는 0이다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A가 나오잖아. 여기서 먼저 A가 마이너스 2 그럼 B는 뭐가 돼? 0 그럼 여기 마이너스 2 B가 0이니까 C는 10 이렇게 이제 다 나옵니다. 그래서 9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10z는 0 이렇게 쓰면 되고요. 3번 중심의 좌표가 다음과 같고 xy 평면에 접한대 9가 중심이 이렇게 있고요. xy 평면을 이렇게 단면으로 봤을 때 직선으로 보시면 접하잖아?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3이면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1, 0이 되어서 이 9의 반지름의 길이는 뭐가 되냐면 3인 거예요. 끝났네. 중심의 좌표 알려줬고 9 끝. 자, 두 번째. 반지름의 길이가 10인데 X축, Y축, Z축에 모두 접한대. 모두 다 접한대. 자, 그러면 일단은 X축에 접할 때, Y축에 접할 때, Z축에 접할 때를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렇게 9가 X축에 접한다. 그럼 9의 중심의 좌표가 A, B, 0이고요. X축에 접하면은 여기 좌표가 A, 0, 0이지? A, B, C라고 하고 그래서 이 반지름의 길이는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반지름 10제곱이니까 100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게 이제 Y축이면은 똑같은 구에서 이게 이제 Y축의 상태를 보면 A, B, C 뭐가 돼 좌표가 Y축이야 0, B, 0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A제곱 더하기 C제곱이 뭐가 돼 100 세 번째 Z축하고 접한다 A, B, C 0, 0, C Z축이에요.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00 이거를 연립을 할 거야 우리가. 이걸 싹 다 더해봐. 그러면 A제곱 2개 B제곱 2개 C제곱 2개 해서 300이 되니까 A제곱 B제곱 C제곱 더하면 150이 되겠죠. 그럼 이제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100이기 때문에 A제곱은 뭐가 돼요? 50 B제곱도 50 C제곱도 50이 되겠지. 이거랑 각각 개별적으로 연립을 하시면 A, B, C가 다 양수기 때문에 A는 오르트 2 B도 오르트 2 C도 오르트 2다. 그럼 9의 방정식은 x 오르트 2제곱 y z는 100 이렇게 씁니다.
4번. 여기는 9랑 xy 평면과의 교선인 원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여기 x-1제곱 y-2제곱 z 플러스 1제곱은 4가 넘어간 상태에서 1, 4, 1을 더하는 거네요. 10이 되겠네. 10. 자, 이렇게 설정해 주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상황에 대한 단면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지금 얘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이렇게 있잖아. 중심의 좌표가 1, 2,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리고 xy 평면을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xy 평면. 그러면 이제 평면하고 잘리면 단면의 모양이 뭐가 나와? 원이 나온다 그랬죠? 그럼 그 원에 대한 넓이를 물어보니까 반지를 말아야 되잖아.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xy 평면의 수술말을 내려줘. 요점의 좌표는 1, 2, 0으로 요 길이가 1. 그리고 반지름 얼마야? 루트 10. 그러면 단면에서 형성되는 이 단면 원의 반지름은 3이 된다. 그래서 여기 만들어지는 요 원의 넓이는 9파이. 그림을 좀 반드시 좀 그려가면서 푸셔야 돼요. 5번. 점에서 9에 그은 접선의 길이. 원 밖의 임의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일단은 반지름을 알아야 돼요. 중심 좌표랑 x-3제곱 y-1제곱 z 플러스 2제곱이 마이너스 5, 9, 1, 4 9네 3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지금 이렇게 9가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 이제 p가 있는 거고 9의 중심 좌표는 3, 1, 마이너스 2로 접선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걸 이렇게 연결해. 접점 t 반지름 길이가 얼마야? 3 중심에서 P까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죠 우리가? 요점하고 거리니까 4, 4, 16 더하기 1 더하기 25 루트 40이네요. 이제 요 길이가 루트 33 이렇게 이제 푸는 거죠. 두 번째, 점에서 9 위의 점에 이은 선분의 길이의 최대 최소.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9가 있죠? 여기 A점이 있어요. A.203. 이 9의 중심의 좌표를 C로 할게요. 1, 2, 0으로. 가장 짧은 거리는 중심의 좌표에서 반지름을 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최소값은 D-R 이렇게 표현을 하고 최대는 D 플러스 R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죠. D라는 거는 점에서부터 원 밖의 점에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가 D입니다. R은 반지름이 되는 거고 반지름이 1이잖아. 이제 최소는 1 더하기 4 더하기 9네요. 루트 14 빼기 1이고 최대는 루트 14 더하기 1. 도형의 방정식 파트 중 원방하고 개념이 똑같아. 대신 이제 좌표 하나가 더 늘어난 것 뿐이고 공간상에서 평면과의 관계냐 축과의 관계냐를 잘 비교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개념 원리 꺼내보세요. 이거 가져가고 얘랑 성분이 도해방정식 전까지니까 일단은 여기 먼저 풀어볼까요?
127쪽. (127) 그 8, 9 그다음에 9의 방정식 135, 6, 7 8, 9, 100만 벡터 단원으로 넘어오세요. 벡터라는 거에 대한 표현에 이제 하기 앞서 어떤 우리가 수치를 지금 나타내는 이제 단위 중 하나라고 보면 돼요. 길이나 질량과 같이 크기만을 나타내는 양을 스칼라라고 하고, 속도나 힘과 같이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칼라랑 벡터의 가장 큰 예시는 속력. 속력이 이제 힘만 나타낸 거야. 그리고 벡터는 속도. 속도는 힘과 방향을 동시에 나타내는 게 속도예요. 자동차 보면은 여기 이제 계기판에 속력계가 있어요. 속력계. 앞으로 가는 거 놓고 엑셀 밟아도 똑같이 여기를 가르치고, 뒤로 가는 거 해도 똑같이 여기 갈게. 힘을 나타내는 양은 스칼라, 방향도 동시에 나타내는 걸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벡터에 대한 이제 표현 기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게 돼. A점에서 B로 향하는 화살표로 표현을 하시고요. 이렇게 반직선처럼 뭐 읽을 때 벡터 AB라고 읽어주는 거예요. A에서 시작해서 B로 간다라는 뜻이고요. A가 시작하는 점인 시점, B가 도착하는 이제 종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AB 벡터의 선분 길이, 그러니까 벡터 AB의 길이는 절대값으로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 벡터에 대한 표기를 이제 한 문자로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도 해요. 그럼 이제 크기는 절대값 A 벡터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리고 크기가 이제 길이가 일자리인 벡터를 우리가 단위 벡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나타내는 요 길이와 방향까지 설정한 걸 벡터라고 하는 거야. 이 A가 이제 시점이 되는 거고, B는 이제 종점이 되는 거죠. 요 벡터를 소문자로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요. 벡터의 길이의 표현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그래서 이제 벡터라는 것은 위치랑은 관계없이 두 벡터 A, B의 크기와 방향이 같을 때 두 벡터는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벡터가 같다라는 거는 길이랑 방향이 일치하면 돼. 시점의 위치가 달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출발하는 요 벡터가 하나 있어. 얘는 여기서 출발하는 요 벡터가 하나 있어. 이렇게. 근데 시점의 위치가 다르지만 이 방향이 같아. 평행해. 그리고 요 길이도 똑같아.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거를 같은 벡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벡터에서의 특징이야. 그 역도 성립을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그런 많은 벡터들 중에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인 것들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때를 우리가 역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A 벡터의 방향을 나타내는 부호가 마이너스잖아. 반대. 마이너스 A. 이렇게 쓰면은 길이는 A 벡터 똑같은데 방향이 반대인 거. 그래서 A 벡터가 AB라고 표현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A에서 B로
출발하는 요 벡터가 AB 벡터. 그럼 요거의 반대로 가는 벡터가 역벡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A라고 치면 얘는 마이너스 A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AB 벡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BA 벡터로 표기할 수 있구나. 그죠? 그러니까 시점과 종점의 위치를 바꾸는 역할은 마이너스 부호로 결정을 한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이제 소문자로 표기를 해보래. AB 벡터. AB 벡터면은 요거 말이야. 요거랑 같은 벡터가 뭐냐? 그러면 얘랑 같은 거라지. 그러니까 C. 이렇게 쓰면 돼요. 요거랑 똑같은 거니까. 벡터는 시점과 종점과 상관없이 크기와 방해 같으면 같은 거니까. BO 벡터. BO 벡터는 뭐라고 하면 돼? 이 B 벡터의 반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B. BA 벡터. BA 벡터. 여기야, 여기. 요거는 그렇지. 마이너스. AO와 크기가 같고 AO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거. 아니. AO. AO. 그냥 A지 이거. OA가 A잖아. 그럼 AO랑 크기가 같고 방향이 같은 거는 AO랑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건 이거라고 이거. 마이너스 AO는 바로 OA를 말하는 거니까. A가 된다. 이렇게. 2번 정육각형 ABCDEF 대각선 AD BCF의 교점을 O DE 벡터래요. DE 요거랑 같은 벡터가 뭐 있냐? BA CO OF 이렇게 있겠죠. BA CO OF BF하고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인 거. 그러면 FB 일단 FB. 이거 그대로. 그리고 또 EC. BE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는 벡터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돼요. 길이가 얼마야? 2. 자, AE 벡터의 길이 뭐냐? 여기 길이 뭐야? 여기 길이 뭐야? 루트 3이야? 2분의 루트 3이야? 여기가 1이잖아. 그죠? 그럼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루트 3이죠. 루트 3. 루트 3. 뭐야, 좀 썼어야 돼. 루트 3. (3번) 자, BC 벡터는 C 벡터다. 맞아요? BC, C 맞아? 맞죠? CA는 마이너스 B. 맞죠? CD 이렇게 한 거야. 이거는 뭐야? 그렇지, 마이너스 A라고 해야지. 마이너스 A. A가 아니고 마이너스 A. 이게 벡터예요. 벡터. 어렵지 않죠? 자, 벡터끼리 한번 연산을 한번 해보자. 벡터의 연산은 두 가지 법칙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삼각형 법칙으로 꼬리 물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가는 벡터가 있어요. A, B, C. A에서 B로 가는 벡터와 B에서 C로 가는 벡터. 그러니까 여기 A 벡터, B 벡터를 말하는 건데
A 벡터에다가 B 벡터를 더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AB 벡터에다가 BC 벡터를 더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이 벡터의 움직임을 관찰해 보면 이쪽 방향으로 요만큼 길이 갔다가 다시 요만큼 길이로 이쪽 방향으로 더 가란 얘기잖아. 그럼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건 어디에 도착하는 거야? C에 도착을 하는 거지. A에서 출발해서 C에 도착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두 벡터를 더했을 때 벡터는 바로 AC 벡터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꼬리 물기식으로 이렇게. 어렵지 않죠? 이 꼬리 물기 벡터를 적용한 다른 법칙이 평행사변형 법칙인데 시점이 일치했을 때 위에서의 덧셈을 할 때는 시점을 일치시킨 건 아니죠. 근데 얘는 이제 시점이 똑같은 경우예요. O, A, B, A 벡터, B 벡터일 때 이번에 이제 A 벡터랑 B 벡터를 더하란 얘기예요. 그럼 이제 OA랑 OB를 더해서 어디에 도달하겠느냐를 물어보는 건데 이것도 봐봐. OA랑 OB를 더하는 거는 마치 우리가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옮겨도 똑같죠. 그지?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옮겼을 때 최종 도착하는 지점이 이쪽으로 바뀌죠? 어디로 바뀌어? 이렇게 바뀐다. 요 지점이 되는 거야. 여기로 도착을 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이걸 옮기지 않은 상태에서 바라보면은 저 빨간 색깔 벡터의 합을 나타낸 위치가 정확하게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도달하는 대각선 길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얘는 OA 벡터 더하기 OB 벡터라는 거는 OA 벡터 더하기 OB가 아니라 AC를 더한 거라고 표현해도 된다는 거지. 왜냐면 둘이 같으니까. 그러면 다시 얘는 OC 벡터가 된다. 이렇게. 알겠죠? 벡터의 합. 이 벡터의 합에서는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다 성립을 해요. 실수의 연산처럼. A, B 먼저 더하고 C 하거나 BC를 먼저 더하고 나중에 A를 더하거나 똑같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AA 벡터, BB 벡터 그러니까 시점하고 종점이 일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A인데 A에서 A로 간다? 표시를 할 수가 없죠? 길이 표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길이가 없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0벡터라고 합니다. 0벡터. 이렇게 쓰는 거야. 길이도 없고 방향도 없는 거지. 그래서 AA 벡터 혹은 BB 벡터와 같이 시점과 종점이 일치할 때를 0벡터라고 표현을 하고 이 0벡터의 크기는 0이다. 그래서 이 0벡터라는 이제 정의를 하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임의의 벡터에 대해서 아무것도 더하지 않은 0벡터를 더한다. 그럼 이제 원래 들어오고요. A 벡터에다가 역 벡터를 더하면 역 벡터에다가 A 벡터를 더하면 0 벡터가 된다. 이 생각을 잘 해봐. A에서 B로 가는 벡터를 먼저 이게 A 벡터야. 그러니까 지금 얘 움직임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A에서 A로 도착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 0 벡터가 된다. 이쪽으로 하는 게 마이너스 A. 반대쪽으로 오는 건 마이너스 A. A 벡터랑 마이너스 A 벡터를 더하면 AB 벡터에다가 BA 벡터를 더하는 거랑 같고요. 그럼 얘는 결국엔 AA 벡터가 되어서 0 벡터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자,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벡터의 연산에서 우리 연산을 해야 돼, 앞으로. LCM이 사실상 제일 중요하다. 뭐냐면 이렇게 벡터에 대한 합은요, 시점과 종점의 위치를 움직임으로써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위치를 찾으시면 되는 거야, 결국에는. 근데 이제 빼기에 대한 벡터를 좀 물어보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A 빼기 B 벡터라는 거 자체는 A 빼기 B 벡터라는 거는 사실상 A 벡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B 벡터를 더하라는 얘기인 거거든. 마이너스 B 벡터라는 거는 OB 벡터의 반대 방향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선분 짝대기 있죠. 이 짝대기의 반대 방향을 더하는 거야. 이렇게 더하는 거야. 그럼 얘를 위치를 이렇게 옮겨가지고 보는 거지. 이렇게. 그죠? 이렇게 더하는 거예요. 시점이. 이렇게 더하면 아까 그 평행사변형 법칙에 의해서 저쪽 대각선이 만들어지겠죠. 아니면은 이렇게 더한다고 생각을 해도 꼬리물기로 어디가 되는 거야? BA 선분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내는 최종적으로 나오는 선분이나 여기서 나오는 선분이나 결국에는 어때? 똑같다고. 그럼 이렇게 더해볼게. 이렇게 더한다고 치면 이렇게 만약에 더한 거다. 이런 식으로 더한 거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달하는 요 벡터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OA 벡터 마이너스 OB 벡터라는 것은 OA 벡터 플러스 BO 벡터라고 하는 거예요. BO 벡터. 그럼 그건 뭐가 돼? BA 벡터가 된다. 이렇게. 이게 중요한 거라고. 이게 뭐가 중요한 거야. OA가 OA 벡터 마이너스 OB 벡터면 BA 벡터가 된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야. 이게 일단은 그림상으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나중에 연산을 할 때는 뭔가 체화가 돼야 되는데 그 체화가 되는 부분 안에서 이 뺄셈의 연산이 상당히 중요하게 적용이 돼요. 왜냐하면 이 OA 벡터 마이너스 OB 벡터가 BA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이 O가 아니라 다른 문자여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GA 벡터 마이너스 GB 벡터도 뭐라고 쓴다고? BA 벡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나중에 내가 뭘 해야 되냐면은 어떤 벡터를 봤어. 이런 벡터를 봤어. 그럼 이 벡터를 딱 보고 이 벡터의 뺄셈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돼. 뭐 CA 벡터 마이너스 CB 벡터 이런 식으로 벡터를 이렇게 쪼개서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나머지 것들하고 같이 연산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벡터가 왼쪽에 있는 차로 표현되는 것도 더 중요하다. 넘겨보시고. 그림으로 나타내어라. 벡터의 합을. 그럼 이제 두 칸짜리니까 지금 이렇게 더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벡터가 되겠죠. 요거는 이렇게 더하는 거니까 여기서 여기 더하는 거니까 얘가 되겠네. 요거는 평행하죠. 지금 평행한 두 벡터를 연결하는 거는 그대로 이어서 더 요거를 말하게 된다. 자, 간단히 하세요. 꼬리물기를 생각하면 벡터의 연산이 조금 편해지는 게 이거 교환 법칙 가능하지? 얘네들이 바꿔서 더하면 얘랑 얘를 먼저 더하는 거죠. 이거 두 개 더하면 뭐야? 더하기 CD 하면 AD 이런 식으로 연산. 여기도 꼬리물기 식으로 쭉 연결. 그럼 얘네들 더하면 PR. PR이죠. PR. 이렇게 더하면 PS. 마지막 얘랑 더하면 PT. 이런 식으로. 자, A 빼기 B입니다. A 빼기 B.
그럼 A 빼기 B면은 이렇게 된 거죠. A에서 B를 빼. B를 뺀다는 거는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거죠. 이렇게 해야 되겠지.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면 요거잖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얘가 되겠네. 이렇게. A 빼기 B. 빼기 B면 여기 반대 방향이잖아. 반대 방향. 평행한 거니까 그대로 더 연장해서 그려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OA, OB를 AB라 합니다. 벡터 AB로 나타내시오. AB, 요거 나타내요. AB를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 AB? 아까 내가 뭘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차로! AB는 뭐야? OB 마이너스 OA 이렇게 쓸 수 있다. B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거죠. BC. BC는 뭐예요? BC는 OC 마이너스 OB가 되는 거지. OC가 뭐야 근데? 마이너스 A죠. OC가 마이너스 A지. 그지? 마이너스 B. CD. OD 마이너스 OC가 되겠죠. OD가 뭐야? 마이너스 B. OC는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A 마이너스 B. CD랑 AB랑 똑같잖아. 방향이 반대죠. 마이너스 붙이면 되고. DA. DA도 OA 마이너스 OD. 이렇게 이제. OD가 뭐야? OD가 마이너스 B. OA는 A 마이너스 B니까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벡터의 연산을 하시면 됩니다. 네.